안녕하세요. 파충류를 사랑하는 잠수부입니다. 사실 오늘 프라시나 개체 중 한 마리가 폐사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알아본 프라시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폐사의 원인에 대한 수의사님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개체의 외관상 영양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영양 부족에 의한 폐사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며 좌측 안구가 오래전부터 괴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네요. 이에 저는 그동안 합사되어 있는 다른 개체가 목을 물어뜯는 등의 행동을 목격한 바 있어 이런 행동을 질문 드렸습니다. 아마도 같은 개체의 공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수의사님의 의견을 들었어요. 개체 간 다툼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안구 괴사나 안구 괴사의 원인이 이 개체의 폐사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메시지가 있지만 폐사에 대한 얘기는 일단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알아본 프라시나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학명은 가스트로폴리스 프라시나라고 합니다. 서식지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연안평야를 따라 흩어져 있다고 하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동부 해안 쪽에 한정적으로 서식지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형적 특징도 알아봤는데요. 제가 식물학자나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그냥 쓰여있는 대로 읽어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서식지의 특징은 클로즈드 캐노피 포레스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맹그로브 나무 숲과 같이 나무 윗부분이 닫힌 캐노피 형상을 하고 있는 숲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녀석들의 공식적인 개체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기록은 거의 없으며 베리 레어하다고 쓰여 있네요. 프라시나의 생김새는 에메랄드빛 녹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몸 길이의 약 70%를 차지하는 꼬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혀는 밝은 붉은색이고 몸통 윗부분에 녹색의 부드럽고 작은 비늘이 있으며 배 부분의 비늘은 황록색이며 구부러져 있다고 하네요. 때때로 몸의 옆면을 따라 검은 점들이 있고 꼬리에는 검은 반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통의 길이는 성체의 경우 약 40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며 평균적인 몸의 길이는 약 25에서 35cm라고 하네요. 발가락은 가늘고 길며 끝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다고 합니다. 프라시나의 서식지는 아열대나 열대의 습한 광대한 숲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나무나 덩굴에서 활동하는 주행성 파충류로 지면으로부터 낮은 곳과 높은 곳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나뭇가지에서 자는 모습이 주로 관찰된다고 하네요. 사육장의 온도는 약 23도에서 28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야간에도 2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먹이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작은 도마뱀 등을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교미는 가을에 주로 이루어지며 수컷이 암컷의 목을 물어뜯고 꼬리가 꼬여있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하네요. 만약 키우고 계신 프라시나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교미를 하고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저도 프라시나를 사육하는 동안 이러한 행태를 자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만 알을 볼 수는 없었어요. 알은 9월에서 10월 사이 약 5개 정도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알 수 있는 프라시나에 대한 정보이며 이제 앞에서 얘기하려 했던 폐사한 개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생물들의 안 좋은 또는 불편한 소식들을 간간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 주 원인이겠지만 어째서인지 문제가 있던 4마리의 생물 중 3마리가 한 곳에서 입양한 녀석들이었다는 점이 우연은 아닌 듯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4마리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아직 저희 집에는 8마리의 다른 파충류들이 잘 지내고 있고요. 그 중에 그곳에서 입양한 개체는 1마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제의 숍에서 입양한 개체는 총 4마리며 그 중에 1마리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 2곳에서 비바리움 제작 의뢰를 해서 구입해 보았으나 문제의 샵에서 제작한 비바리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1호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바 있죠. 그때의 분노 덕에 제가 비바리움 제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 문제의 숍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지만
저만 유독 재수가 없어서 다른 멀쩡한 개체가 전부인 샵을 문제 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샵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제가 선택한 녀석들이기에 책임의 많은 부분이 제 자신에게 있음에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듯하여 그냥 제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러한 일로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reptile 샵을 방문했을 때 눈여겨보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 모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유념하며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야생에서 잡은 개체를 대량으로 분양하고 있는 샵은 믿고 거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도 물론 야생의 개체를 브리딩의 목적으로 들여와 직접 브리딩하고 있는 숍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오직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의 야생 개체를 분양하고 있는 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샵 관리자분들의 생물을 다루는 태도를 잘 관찰하시고 생물을 입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녀석은 사납다라던가 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등등 개똥 같은 이유를 대며 이렇게 거칠게 막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보유 중인 개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믿고 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개똥 같은 상남자 코스프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생물이 있다면 입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키우는 나 자신도 그런 식으로밖에 생물을 대할 수밖에 없다면 개체도 불행하겠지만 키우는 당사자인 본인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분양되고 있는 생물들의 상당수가 온전할 리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